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유족분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에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원위 회의에서 숨진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상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께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조사 시행하실 건가요? 예, 전원 위원님들께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고인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위원회 내부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진 상태로 우선 고인에 대한 정중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들을 지원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그 검안위에 의해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고인의 그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사망 경위랄까 또는 그 고인의 어떤 그 업무 과중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고인으로부터 그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안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안건을 분과위와 전원위에 상정하였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는 고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 내부 압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예, 그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그 처리 절차는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 입장이 없다면 부당한 내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등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유족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처리 등, 그리고 또 고인 유족들 지원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승윤 사무처장이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순직 인정 여부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직한다는 계획인지요?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장소에서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이번 일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인의 그 타계를 누구보다도 애석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에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는 고인의 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하에서 남겨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그 평소에 그 종교를 하기 전에 그 거기 누구죠? 최재형 목사 등 그 관련자들 실제 대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등 그 이제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 이해충돌 방지법상 그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재척하는 직무 회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뭐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원장님이나 뭐 부위원장님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뭐 저촉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면 직접 조사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한 뭐 논의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제가 어쨌든 겪은 바로는 예. 우리 그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 국장 대리님하고 그런 구체적인 조사 절차라든 이런 것을 제가 나눈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또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기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저하고는 대화를 나눈 바가 없고, 어쨌든 국장님 주재하나 또는 다른 분들 이렇게 그 실무자들께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위원장님이 그 서울대 동기시잖아요. 네네.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 스스로는 혹시 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게 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생각 아예 안 하시죠? 아니,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뭐 재책 사유나 법령상의 그 강제적인 의무적인 회피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전임 위원장님 때 그거보다도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전원일을 진행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라고 잠정적으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애초에 그 업무를 이제 그분한테 몰리게 한 거는 결국 권익위 조직적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생각하시나요? 그 점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본인께서 직접 이제 그런 문제를 직접 이제 저라든가 이제 그 부위원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봤을 텐데, 본인께서 그런 것을 원래 특히 이제 전 그 부위원장님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터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참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순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과로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상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로든 아니면 이제 업무상 부당한 어떤 지시의 가능성이든 진상 조사와 좀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진상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인은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뭐 경찰에서 이제 밝혀졌고, 이제 공무상죄로 인정받기 위한 그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아마 밝혀질 걸로 아는데,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또 고인이 잘못하면 명예에 또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은 사실상 물리적 사인이나 타살 혐의점이 있나 없나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상 조사가 없이 내부 압박이 없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고인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한 정황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이 안건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이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그 국장님한테 보고받은 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그럼 조사 총 책임자에게 안건 올라가기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마 그 정승윤 부위원장님께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안건에 올라간 게 1안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 3명 다 종결이었고 2안도 일부 종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안건을 작성한 주체는 부패 방지 국장 대리의 판단이 담겼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무처의 최종 판단입니까? 아니 제 기억에는 이란이 종결은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나중에 실무진에서 그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다시 답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예. 아까 질문 맞습니다. 예. 내부 압박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압박을 드리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었고 그 위원장님 빼고 혹시 뭐 위에 아래 부위원장이나 뭐 다른 예. 데에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거나 하신 건 아니지, 물어보셨거나. 아니 뭐 그냥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일이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아끼는 직원이었고 좋은 사이였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 건의 그 신고 사건이 다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뭐 진행됐다고나 할까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조직이나 뭐 회의사 하나 했을 때 이게 뭐 중요한 뭐 결정 사항이긴 한데 조사 쭉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안건을 올리고 안건도 이것은 오픈해서 세 가지 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저기 처리 방향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인께서 그 전원이 이제 그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이제 그분께 어떤 결론에 대해서랄까 이런 것을 압박이랄까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뭐 어쨌든 안건을 올리는 데까지 이제 그분들 업무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는 뭐 그런 필요성도 당연히 못 느꼈고 아마 부위원장님들도 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절차에 또 직접 그 뭐 관여를 안 하시니까 의결 절차에는 일단 유족께서는 좀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서요. 혹시 유족께서도 이 순직 처리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업무상 발생한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우선 유족들께서 동의 안 하시면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유족들께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유족 그 지원 전담반을 지금 꾸려서 그런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취지고 유족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하셨고 또 유족들께서 명예회복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이 공무상으로 숨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도 지금 그 일정이나 이런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지요? 아니 아직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순직 처리 신청도 아직 안 돼. 그거는 좀 이따가 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지금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소위 사무제 마치고 이제 그 직후가 돼서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경황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따 실무진이 아마 답변을 좀.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식사비 한도 상향하시면서 이게 어떤 21년 만에 상향이다라는 점을 몇 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실 그 기간에 물가는 계속 뭐 다른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식사비만 지금 조정하시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뭐 일반 선물 한도 같은 것도 다 그 고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네. 하실 계신지요? 우선 식사비 그 조정은 지금 그 사이 한 20여 년 동안에 한 70% 이상 아마 물가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만 원 되면 한 60% 정도 아마 상승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물가 상승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걸로 생각되고, 선물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농수축산물들 그 선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 또 우리가 그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러니까 뭐 2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는 것들이 되게 뭐 지금 경조사비 한도도 고정돼 있고, 이제 뭐 아까 일반 선물 한도도 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검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지요? 예, 경조사비까지는 저희가 미처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그 부패방지국에서 정승윤 사무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전원이 안건 상정 전에 보고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또 뭐 이제 고인이야 당연하지만 또 혹시 우리 실무진에서 혹시 이따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부패방지국에서 그 종결인지 이첩인지 송부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전원이 안건 올라간 거에 들어있었던 종결안은 사무처의 최종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같이 네, 답변 그것도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예. 그리고 순직이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건지, 그 스트레스가 조사 책임자의 양심에 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순 과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순직 요건에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외부 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꾸려진 전담반에서 상급자나 이 하급자들에게 진술을 받거나 조사할 수 있는 감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이제 연금관리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서 뭐 구체적인 요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대공반 그 실장님이 그 단장이시니까 그 네. 같이 이제 예, 설명을 해서 그거는 답변 이따,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답변 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